여러분은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듣고 계십니다. 최용준의 모터톡. 네, 최용준의 모터톡 코너지기신 스쿠터앤스타일의 최용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2주간 잘 지냈습니다. 2주간 잘 예. 지냈죠. 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지난주에 안 오셨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30분 코너인데 1시간으로 연장입니다. 예. 네. 네. 종종 1시간 연장하죠. 뭐 괜찮습니다. 예. 앞서 코너에 계신 분이 이제 안 오신다거나. 그리고 지난주엔 제가 안 온 게 아니라 못 온 거죠. 네, 아, 출장 있으셨죠? 아니요, 오지 말라고 해서 못 온 거죠. 아, 그랬었나요? 오고 싶어 아, 맞다. 특별 편성이다. 아, 예. 아, 그때 이제 사정이 있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추운데도 계속 스쿠터 타고 다니세요? 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고 오늘 아주 단단하게 옷을 입으셨어요. 어우, 지금 목이랑 몸이 뜨끈뜨끈해요, 지금. 열선제 기술을 사용하고 있죠. 열선이요? 예. 열선이 뭐예요? 전기장판 같은 거죠. 네. 전기장판을 몸에 두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네. 전기장판뿐만 아니라 그런 열선, 네. 저전압으로 오랫동안 전기를 이용해서 네. 전기선을 데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어패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입고 계신 거예요? 열선 자켓을? 네, 지금 조끼를 입고 있죠. 오. 배터리는 어디 있어요? 배터리 여기 가슴에 숨어 있죠. 와. 진짜. 왼쪽 그렇죠, 가슴에 저기 녹색 불이 들어오고 네, 있어. 녹색 불은 아이언맨이다. 약한 전압. 누르면 빨간 거는 센 거. 그러네? 뜨거워요, 이거는. 뜨거워요. 아이언맨이다, 아이언맨. 이런 게 있죠. 야, 그 사이즈 3X 라지도 나와요? 아, 미국 제품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냥 네. 라지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엑스라지면은 충분하실 거예요. 라지 안 돼요. 아니에요. 사이즈 뭐 입고 계세요? 저는 엑스스몰이 커요. 지금 엑스스몰인데 진짜? 보통 미디움이에요. 제 몸뚱아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보통 미국 사이즈 56, 64 정도. 네. 네, 그 정도가 엑스라지나 넉넉하게 입어서 2엑스라지 정도 입어요. 예. 알겠습니다. 야, 진짜 세상이 많이 변했군요. 아우, 세상이 확 변하는 게 아주 정신없어요. 네. 저 예전에 20대 초반에 한창 스쿠터 오토바이 탈 때는요. 목장갑 끼고서 강원도 대관령을 겨울에 넘었거든요. 그렇죠. 목장갑이 따뜻하고 좀 있는 사람들은 군용 전피장갑 그거 끼면 한겨울에 최고였죠. 예. 청춘이잖아요, 또. 그렇죠. 청춘이니까 눈 맞으면 눈 맞는 대로 확 그걸 넘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영상 3도에도 무서워요. 영상 3도에도 방한 바지, 손바지에 그렇죠. 네. 글러브에 열선 저도 시트에 깔았거든요. 네. 열선 그립에 다 하는데 예전에는 이 손바지 저도 오늘 스쿠터 타고 오면서 손바지 입고 나왔잖아요. 이 손바지 산 지가 10년 넘었어요. 10년 전에 아는 형이 퇴계를 해서 악세사리 가게를 했는데 이 바지를 갖다 놨는데 아무도 안 사간대요. 너무 커서. 그래서 저한테 이거 15만 원짜리인데 네가 3만 원에 가져가라. 형 그 돈 받아서 이따 밤에 소주에 삼겹살 한번 먹을게 해가지고 그거 샀는데 이게 따뜻해 보이긴 하는데 검정색이고 솜이 들어가 있으니까 옷이 태가 안 나. 그렇죠. 약간 젊은 마음에 이거는 그냥 일단 갖고 있는데 뭐 모르겠다 했었는데 이제 3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아니야. 이걸 내가 어떻게 입어. 청바지 입고 타야지. 라이더인데. 30대 후반도 그렇게 버티다가 드디어 40에 들어서서 얼마 전부터 이걸 입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에이바이죠. 국민TV 9층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걸 제가 그냥 평상복으로 입고 있어요. 따뜻해서. 네. 그 가방 안에 청바지 있어요. 청바지 있는데도 갈아입기가 귀찮은 거야. 왜냐? 따뜻하니까. 저는 영상 슬퍼라. 8도 정도가 되면 내복을 입죠. 근데 이 겨울은 해가 갈수록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싱글이시죠? 않았는데. 솔로죠. 그렇죠. 예, 싱글이죠. 네. 그건 열선 자켓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였구나. 그 문제예요. 그 문제예요. 매해 겨울이 더 추워지더라고요. 더 추워질 겁니다. 네. 정말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십니다. 자, 최용준 기자님, 파이팅! 내년에는 어떻게 여기서 더 할 게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년에는요.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손난로 있잖아요. 기름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5개 사가지고 몸에 두르고 다니세요.
그렇게 해서 좀 열을 유단포, 예. 유단포 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오늘 최영진의 모토톡 주제가 모토쇼입니다. 네, 모토쇼입니다. 예. 네. 언제 모토쇼가 있었죠? 지금도 뭐 동경 모토쇼와 LA 네. 모토쇼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난 7월 11월 7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가장 큰 모터사이클 쇼가 하고 있거든요. 네. 했었죠. 예. 모터사이클 쇼. 예. 보통 모토쇼라고 그냥 편하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네. 자동차만 전시하는 그런 모토쇼가 있고요. 그리고 모터사이클을 같이 하는 또 네. 쇼가 있고 또 모터사이클만 하는 쇼. 이렇게 요즘 좀 나눠가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뭐 예전 같으면은 뭐 이탈리아 밀라노 모터쇼 하면은 자동차도 있고 모터사이클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자동차가 나오지 않고 모터사이클 전문 쇼가 되고 있고 네. 뭐 반대로 그 바로 직전에 하는 쾰른 모터쇼 독일 네. 쾰른에서 열리는 그 모터쇼는 모터사이클이 나왔다가 이제 모터사이클이 안 나오면서 그러니까 일부만 나오면서 이제 네. 자동차와 분리되는 그리고 뭐 좀 아시아권에서 유명한 건 동경 모터쇼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분리해서 봄에는 동경 모터사이클 쇼 네. 그리고 11월 이제 다음 주쯤에는 동경 자동차 카쇼를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2013년도 모터사이클 쇼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신모델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그럼 최영종 기자가 직접 이태리를 다녀오신 거죠? 아니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안 않았나요? 갑니다. 안 갑니다. 저는 모토쇼 안 갑니다. 안 가세요? 네, 안 갑니다.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블로그에 보니까 여러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 원래 제목이 서울에서 보는 모토쇼였고요. 그리고 안 가도 이만큼 알 수 있다. 볼 수 있다. 모든 정보는 정보에보다 인터넷, 월드와이드웹 따따따만 치면 다 나온다. 그런 거죠. 네. 우리 예전에 이성무 기자님 모시기 전에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님이셨나요? 손병희 선생님 라디오에 최동호 선생님 그분이랑 저랑 교통방송할 때 런던 올림픽 연결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쭤봤잖아요. 그때 런던에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서울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왜 런던에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하실 말씀 똑같아요. 런던 현지에 가면 오히려 리포팅을 잘 못한대요. 어렵죠. 예.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지역적인 정보밖에 못 접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많은 내용을 접할 수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SBS랑 같이 갔다. 그럼 SBS 일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같은 사람은 이때가 대목인데 한국에 있으면 교통방송 연결도 하고 그렇죠. SBS, 예. KBS, 맞습니다. MBC, SBS 다 연결되니까 이때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매체에서 이제 가는 경우에는 그 매체에 네. 자비를 들여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특정 브랜드나 그쪽에서 네. 자신들의 홍보를 위해서 기자들을 데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브랜드에 치중을 해서 좀 써줬으면 네. 하는 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붙어 있는데. 네, 거기 먹여주고 재워주고 비행기 태워줬는데 네.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게 뭐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의 도리를 잘 안 지키는 쪽이어서 네. 예, 벤치 먹었구나. 벤치가 아니라 저는 모터쇼는 주로 자동차 쪽 브랜드와 네. 가고 모터사이클 쇼는 잘 안 가는 편입니다. 잘 안 진짜로. 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보면 이태리 모터쇼. 예. 대신에 인터넷과 여러 정보의 힘 때문에 좀 더 충실하게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태리 모터쇼에서 역시나 그 4대 일본 메이커들이 여러 신기종을 발표했다고 들었어요. 예. 가와사키, 혼다, 스즈키, 야마. 어떤 모델들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먼저 조금씩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그 전통의 4대 메이커, 일제 네. 4대 메이커가 요 근래 올해 말고 2010년, 9년, 8년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약했죠. 특정한 그런 이슈가 되는 그런 모델도 없었고 다른 유럽제 바이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회계망측한 컨셉 모델만 만들어 놓고 이거는 특별한 이슈되는 기종이 없었는데 더군다나 중저가 모델 같은 경우는 대만과 중국 예. 그 저가 모델들이 완전 잠식당하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작년부터 조금 기미가 보이더니 올해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네. 모델을 많이 출시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단 혼다의 그 돌풍이 굉장히 거세거든요. 이게 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그 전까지 혼다의 그 이미지 그냥 필요해서 타는 이동수단 그 이미지를 벗어나서 이제 정말 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모델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혼다 모델들이 기존의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한 예. 그러면서 이제 연구 개발기를 아낀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다른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군요. 그런 거의 일환인데 일환인데 좀 더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숙된. 예, 그렇죠. 이게 예전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 NC700이라는 700cc 모델이 있었는데 네. 스쿠터 형태도 나오고 뭐 듀얼 퍼포스 형태도 나오고 네이키드 형태 그리고 뭐 스포츠 타입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거의 배기량을 높인 750cc로 똑같은 라인업을 엔진만 더 크게 네. 만들었는데 이게 그 전에 700이었던 때는 힘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조금 부족한 거였기 때문에 그 이 약간의 배기량 차이로 굉장히 그 만족감은 더 높아질 거라고. 네. 그런데 이 중에서 뭐 NC 시리즈들이 그 인테그라라고 하는 스쿠터 형태의 그러니까 빅 스쿠터, 뭐 네. TMX 뭐 그런 스쿠터 형태를 가진 700cc 매뉴얼 바이크예요. 보기에는 스쿠터지만 실제로는 그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가 있는 그런 네. 매뉴얼 바이크거든요. 저도 행신동에서 이렇게 나올 때 타고 다니신 분 계시더라고요. 예. 제 앞에서 비상등 켜고 천천히 가시길래 제가 어쩔 수 없이 추월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게 스쿠터처럼 생겼지만 듀얼 클러치 미션이기 때문에 기아 변속이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 느낌이 마치 굉장히 막 수억 원대 네. 슈퍼카의 그 듀얼 클러치 미션의 네. 변속 느낌을 주거든요. 어. 좀 과장을 하자면 그런 얘기고 그리고 그런 듀얼 클러치 미션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게 포르쉐의 그 듀얼 클러치 미션이거든요. 네. 굉장히 이건 옆에서 정말 프로 드라이버가 기아를 대신 바꿔주는 것 같아요. 나는 엑셀만 밟고 있고 옆에서 적컥적컥 들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게 직접 운전해 보셨어요? 예, 진짜요? 예, RS3 오. 탔었죠. 가장 바이크와 닮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자동차는 저는 포르쉐 RS3라고 보거든요. 네. 어땠어요? 재밌나요? 운전해 보시면? 바이크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가속을 하면서 똑같이 차 사이로 난폭 운전을 해도 되는. 연비는 어때요? 연비는 그 기름을 가득 넣어줬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에 반납을 했죠. 분당 한번 갔다 왔어요. 예. 네. 서울에서 분당 한번 갔다 왔더니 이제 기름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빨리 반납했죠. 빨리 예. 만나고. 본인의 기름을 채우기 싫으니까. 예, 제가 채워도 많이 채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예, 저는 잘하셨습니다. 예. 네. 아무튼 혼다 그리고 그런 모델이 있고요. 네. 그리고 CBR 300R이 나왔어요. CBR 300R. 예전에 기억하시죠? CBR 400 네. RR. 그 RR이 레이서 레플리카의 약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떨어져서 R은 그냥 로드 스포츠. 로드라는 스포츠.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전까지는 CBR 125, CBR 250이 있었는데 이제 CBR 300이 나온 거죠. 네. 근데 이 CBR 300은 가와사키 닌자 300과 네.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브랜드들이 이제 또 새롭게 만드는 250보다 조금 더 배기량이 높아서 힘과 출력이 더 여유 있는 그런 모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250만 해도 충분하지만 아무래도 그 배기량이 조금 더 아쉬운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또 충족시켜줄 수 있는 모델이죠. 네. 근데 예전과는 다르게 배기량이 올라가면은 기름을 더 많이 먹고 연비가 안 좋아져야 되는데 혼다의 기술은 그게 아니거든요. 배기량을 올려서 더 엔진 회전수를 낮게 써서 연비를 더 올린다. 250과보다 좀 더 나으면 나았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 연비를 볼 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CBR이 바로 영화 비트에서 정우성이 타던 아. CBR 600F였죠. CBR 600F, F3 네.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F3였는데 그거에 한참 동생의 이종 사촌 정도 되는 거고요. 한참 동생, 예, 이종 사촌 그거의 동생. 정통 친동생, 네. 막내 동생이 또 나왔죠. CBR 650F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CBR 600F3. 근데 네. 이 뒤에 3는 정우성이 영화 예. 비트에서 양손 놓고 타던 그 오토바이의 그렇죠. 예. 바로 신형이 그렇죠. 나왔군요. 그때 최신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최신형. 예, 그 F는 그 투어링이란 뭐 그런 네. 투어링 바이크 스포츠도 가능하고 네. 장거리 투어링도 가능한 그런 거에서 뭐 세 번째 버전. 네. 그리고 정우성 씨가 탔던 그 모델은 F3였고 그 뒤에는 F4까지 나왔었고 그렇죠. 그 뒤로는 이제 CBR 600F라는 이름은 이제 유럽 사양으로만 호넷이라는 별칭으로 나왔던 모델로 뭐 이름을 유지해 왔었는데요. 네. 이번에 CBR 600F가 나왔죠. 근데 이 CBR 600F는 또 그 여러 가지 자매 모델들을 갖고 나온 거죠. 네. 그 정통 네이키드인 CBR 600F가 또 있고요. 그 F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풀 페어링을 장착한 또 네. 그 F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건데 이 풀 페어링을 장착한 CBR 650F가 이제 네. 600F3 그 비트에서 정우성의 바이크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그 영화 처음 나왔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동작 따라 하다가 예. 들이받았죠. 동작도 따라했고요. 실제로 퇴계로의 그런 모터사이클 매장에 네. 유리를 벽돌로 깨고
바이크를 훔쳐가려다가 잡힌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그 하더라고요.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 네. 그 영화 보고 삘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 토케도 쪽의 모터사이클 샵에서는 대부분 그런 무인 경비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게 다 그 비트 이후라고 합니다. 예. 정말로 벽돌로 깬대요. 영화 비트 때문에 그냥 훔치고 싶은데 타고 싶은데 유리만 있으니까 깰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깰 수 있다 보는 거죠. 근데 깼는데 키가 안 꼽혀 있는 거죠. 음. 그럼 또 키를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예. 그렇군요. 그런 게 있었고요. 자, 이렇게 혼다 모델 알아봤고요. 자, 야마하는 어떻습니까? 야마하, 가와사키, 스즈키 다른 모델들은. 또 야마하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런칭했던 MT-09이라는 네. 모델이 있고요. 그 MT-07이라는 모델 또 런칭했는데 이게 또 3기통이거든요. 3기통이면은 그 엔진에 들어가는 그 피스톤이 3개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단기통 같은 경우에는 피스톤 하나가 폭발을 해서 네. 탕탕탕탕이라는 거고 2기통 2개면은 번갈아 가면서 둥둥둥둥 거리는 거고 할리 데이비슨처럼. 예, 3개면은 푸두둥 거리는 거죠. 4개면은 그렇죠. 네. 이게 원래 1423 네. 그 순서대로 미묘하게 그래서 그 폭발이 되게 부드럽죠. 그러니까 슝 소리가 나는 거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6기통이 되면은 더 부드러워지는 거고 그냥 그 이러더라고요. 골드윙이 6기통인 거죠. 네. 그냥 슝 하고 가니까 전기 모터라고 하죠. 뭐 그런 느낌인데 지금 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들급 바이크들은 3기통으로 엔진을 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예. 이 3기통이 만들기도 쉽고 4기통에 비해서 만들기도 쉬운 거죠. 네. 기통이 더 적으니까. 하지만 그 2기통의 장점인 그 감성적인 느낌과 충분한 출력 그걸 다 만족시킬 수 있고 엔진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네. 더 여러 가지 버전을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독특한 3기통 엔진만의 필링 그거를 이제 주 무기로 이제 뭐 다른 메이커들에 비해서 그런 차이점을 좀 주겠다.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MT 시리즈 같은 건 예전에 MT01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모터사이클 가격만 3,500만 하잖아요. 아니요. 걔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상대적으로 좀 비싼 모델이긴 했죠. 2천만 원 약간 미만대 예,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일단 네이키드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이게 V-트윈 아메리칸 크루저에 사용되던 엔진을 그렇죠.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움직임을 보였던 그런 모터사이클이었죠. 그냥 쉽게 말해서 뭐 모텔 1번방이라고 부르죠. 모텔 1번방. 네, MT죠, MT. MT01. 01이니까. 모델명이 MT01이니까 모텔 1번방. 그냥 1번방 하고 뭐 MT09는 뭐 모텔 9번방, 7번방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만요. 그 모델을 이용한 여러 가지 개드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마 여기서 못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 주십시오. 예. 예. 자, 야마하는 그 3기통을 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자, 스즈키는 어떻습니까? 스즈키나 가와사키. 스즈키가 지금 12년 만에 V스트롬 1000이라는 듀얼 퍼포스 바이크를 들고 나왔거든요. 네. 물론 한참 뭐 여름 정도에 이미 그런 샘플 뭐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뿌리긴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요즘에 많이 팔리는 그 장르 중 하나는 듀얼 퍼포스거든요. 이게 네. BMW의 GS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그 모델의 그런 장르의 가장 네. 최신 기종을 만든 건데 사실 이 스즈키의 V스트롬 시리즈는 650 모델이 있고 1000 모델이 있는데 이 650 모델이 정말 베스트셀러거든요. 저도 이게. 650 모델 중고로 살려고 했었어요. 네. 그거 타고 다니려고 했었는데 이제 통근용으로 네. 이제 중고값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안 떨어지는 바이크죠. 네. 그리고 지금 그 650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그러니까 올 초에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런칭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그냥 물량만 들어와 있는 상태로 5대 정도가 이미 들어오자마자 네. 팔렸는데 다 외국인들이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다 뭐 거제도나 그런 게 한국 주재 네. 하고 있는 그런 뭐 외국인들이 사가는데 그 바이크의 신모델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냥 와서 사가는 거죠. 믿고. 뭐 타보고 뭐 재보고 할 이런 거 것도 없이 아니고. 얼마나 상관이 없이 그냥 믿고 사는 바이크. 그런 바이크고 그 V스트롬 650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판매가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그 BMW 네. F800 시리즈의 판매가 2배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듀얼 퍼포스 미들급 장르를 합친 것만큼 팔리는 바이크죠. 그 바이크의 그걸로 돈 벌고 있네. 그러니까 유럽에선 거의 그걸로 연명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예. 주력으로 밀던 버그만 200 같은 그런 스쿠터들은 우리 스페인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그 스페인 공장도 이제 철수했고 그 V스트롬 시리즈가 이제 유럽 시장의 스즈키의 네. 밥줄이죠. 예. 밥줄이군요. 그 밥줄의 최신 모델이 네. 나왔는데 일단 생긴 게 조금 새 같습니다. 새.
새? 예, 앞에 프론트 팬더가 뿔룩 튀어나온 게 새 부리처럼 이렇게 덕노우즈요? 예, 네. 그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GS 시리즈처럼 BMW. 예. 근데 그 GS 시리즈들이 그 덕노우즈 네. 그거를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별로 주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오리지널이라고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스즈키가 이 새부리의 원조인 거죠. 1988년도에 DR750 네. 이라는 바이크를 만들면서 그 새부리를 처음 시작했고 빅 엔드로라고 하는 600cc 이상 네. 단기통 엔진을 가진 무시무시한 그런 듀얼 퍼포스를 그런 오프로드 바이크를 처음 만들었던 브랜드죠. 그렇군요. 근데 이 DR 시리즈를 디자인했던 독일의 유명한 한스무트라는 네. 공업 디자이너가 DR 시리즈를 먼저 디자인하고 나서 그리고 BMW의 GS를 디자인한 거죠. 아, 이적을 했군요. 예, 이적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독립된 아하. 공업 디자인 회사인 거죠. 예. 네. 그리고 나은 아빠님께서 청취자분 나은 아빠님께서 게시판에 올해 마지막 투어 조합원분들과 연지연 곰탕에 뭐 밥 먹으러 왔어 해주셨는데 이분이 타고 계신 그 모터사이클이 제가 보기엔 GS죠 가운데 있는 거는. 예, 신형 GS네요. 신형 물냉 GS. GS. 예. 예. 아 순행 GS요? 예, 순행입니다. 그 왼편에는 오른편에는요? 잠시만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건 아프렐리아의 만화 시리즈 같기도 하고 네. 지금 너무 뒷모습이어가지고요. 그리고 사제 팬저 케이스들이 달려있어서 모르겠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바이크는 야마하 페이저네요. 예. 아 야마 페이저. 예. 야, 근데 우리 최용준 기자님 뒤태 사진만 보고 연식과 모델을 다 맞추시는. 맞추는 대단하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뒤에 달려있는 탑 케이스 있죠. 네. 밥통이라고 하는데 이 밥통. 밥통이 참 부럽네요. 네. 제 빨리 스쿠터에 가셔야죠. 달려있는 밥통이 원래 샀을 때부터 붙어있던 건데 이게 참 조잡해요. 조잡한 밥통이라 타고 가다 한번 열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쿠터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뭐가 내 등을 뻑 쳐. 보니까 그 밥통이 열려서 제 등을 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제 가방이 들었고 가방 안에 노트북이 들어있잖아요. 앞불싸 하는데 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뿔뿔뿔 가다가 딱 내려서 딱 보니까 이 밥통 그 윗뚜껑에 탑 트렁크 케이스 윗뚜껑에 가방이 딱 찡겨 있어가지고 빠지지 않았던 거죠. 다행이네요. 자, 그날 이후로 좀 좋은 걸로 바꿔야겠다 했는데 이거 케이스 좋아 보인다. 이거 좋은 거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사고 싶네. 그리고 사이드 케이스, 사이드 팬이요. 사이드 네. 케이스를 달기 위해서 그 렉도 또 장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렉도 뭐 결국 싼 가격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미라클량님께서 스쿠터 레이스 대회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대림에서 하는 거예요? 대림에서 하는 게 올해 딱 2번 열렸거든요. 네. 봄에 한 번 열렸고 얼마 전에 11월인가 10월에 두 번 열렸는데 원래는 많게 할 때는 뭐 1년에 5번까지도 열렸었는데 그 대림 회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트백도 안 팔려 죽겠는데 무슨 네. 놈 레이스냐 라는 뭐 그런 걸로 점차 없애는 추세고 그쪽에 이제 대림 자동차에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는데 이게 좀 많이 타이트하게 압박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거 돈도 안 되는 거 뭐 그냥 오토바이나 팔아라 네.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정책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됐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자, 나은 아빠님께서 만화 NC 페이저라고 올려주셨는데 맞았어요. 네. 예. 어우, 야, 대단하다. 진짜. 직업이- 맞네요. 인테그라랑 그 페이저, 그 다음에 만화도 아주 되게 재밌는 오토바이죠? 그렇죠. 이것도 예. 그 듀얼 클러치. 예. 그래서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지금 기준으로 치면 완벽한 듀얼 클러치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토매틱 변속이 되는 네. 거의 그냥 스쿠터의 무단 변속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야, 진짜 정말 많이 하시네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됐더라고요. 이게. 네. 별로 근데 본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에 들어선 지 꽤 시간 지났지만, 뭐 딱히 이걸로 밥 먹고 싶지는 않고, 뭐 딱히 뭐 큰 전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그런 느낌인가요? 건 아니고요. 네. 여자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갑자기. 생물체잖아요, 생물체. 이제 무생물에 자꾸 이게 관심을 가지고 이게 네. 무생물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아니, 게 이런 즐겁지가 드립을, 않죠. 이런 드립을 라디오 같은 데 농담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용준 기자님의 눈빛과 분위기가 정말로 무언가를 강렬하게 갈구하고 진심이죠. 이거. 예, 손길을 원하고 저는 열선 자켓이 아니라 인간의 체온을 원한다. 그렇죠. 36.5도 5도. 인간의 네. 체온을 원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제가 이따가 음악 나올 때 좀 허깅 해드릴까요? 그거는 좀 네?
그거는 차라리 열선 재킷이 낫죠. 오늘 올리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저로 자, 일단 낮춰놨는데. 우리 노래 하나 듣고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자, 3부 끝곡으로요. 제이슨 무라즈의 넘은 더 우먼 아이 러브 들려드릴게요. 음원. Maybe I annoy you with my choices. You annoy me sometimes. 독신남의 공통점. 수염을 기른다. 오토바이를 탄다. 톰캣 23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수염 깎으셨죠? 저는 원래 수염을 잘 안 나고요. 안 기릅니다. 예. 독신이시죠? 아니, 독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독신은 그냥 난 이제 혼자 살 거야라는 그 마음 그런 먹은 거는 분이잖아요. 현재 상태. 그냥 독거라고 해두죠. 독거라이더 괜찮다. 독거라이더. 예. 독거라이더. 오늘도 바람을 찾아. 바람을 향해서. 아니, 예전에, 모터사이클이 나오는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네. 종종 그런 장면 있잖아요. 우연히 바라든가,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만나게 된 여인과 이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고,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부릉부릉부릉 소리가 났을 때 여자가 눈을 딱 뜨는 거죠, 침대에서. 딱 일어나 보면 이미 남자는 없고, 커튼을 딱 치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펼쳤더니면은, 그 창밖에서 남자가 씩 웃으면서 할리 그렇죠. 데이비슨이나 GPZ 같은 걸 타고 사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할리와 말보로맨에서의 미키 루크, 그죠. 그리고 영화 탑건에서 톰 크루즈 이야기를 해드린 건데,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그런 희망을 갖잖아요. 그런 희망을 가졌었는데 현실을 알고 나면 이제 나는 톰 크루즈가 아니구나. 나는 미키 루크가 같은 아니구나. 몸이 아니구나. 아니구나. 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 그리고 오토바이 문제가 아니다. 나 오토바이가 문제가 아닌 할리 거죠. 데이비슨이나 뭐 가와사키 GPZ 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그 문화가 부러운 거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디 가면은 저 나라 탓하지 마시고요. 산골 휴게소 어디 가서 아줌마가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서울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아니 오토바이 타고 어디서 서울까지 왔냐고 안 믿고 뻥치지 말라고 그러고 네. 그런 농담이나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현실은 뭐. 왜 이렇게 씁쓸해지죠? 네, 제가 지난주에 겪었거든요. 제가 저기 어디 네. 용평 스키장 근처에 네. 그 휴게소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시는 동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까지 왔냐고 번호판을 보시면서 그래서 안 추워요? 그래서 왜 춥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런 걸 왜 타?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시비를 거신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최 기자님,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건 제작진한테? 아니고요. 그런 건 지금 아니고요. 진행자랑 그 PD한테, 그래, 원래는 나 하루 30분인데, 1시간 하겠으니까, 나 이제 한번 똥 좀 쌀 거야, 이러시는 것 같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게? 네. 진짜 한번 싸시려고요? 나중에 TV가 되면, 이렇게. 정말로? 아니, 국민TV 텔레비전 출연하셔서 생중계로 똥을 싸시면, 대박인데요, 그거? 좋아하실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죠? 의외로 좋아하실 것 신문 같아요. 일면에 실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뭐 아는 사람들 다, 다 매체에서. 아는 선배 기자들 다 불러야겠네. 선배기자 안 부르셔도 돼요. 이미 그 종이 매체를 통해서 다 파악하게 되실 거예요. 괜찮다. 네, 아무튼, 괜찮다. 자, 우스갯소리는 여기서 네.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지금 이제 가와사키 남았죠? 일본 4대 메이커는. 가와사키가 나왔습니다. 네. 가와사키가 이번에 Z1000이라는 네이키드 바이크를 발표했는데, 이 가와사키에서 Z라는 걸 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폭주적 만화라든가, 일본 그 학원 폭력물 있죠? 네? 이런 만화에서 나오는 폭주족들이라든가 불량 청소년 주인공들이 타는 오토바이가 대부분 가와사키죠. 그리고 Z였죠. Z였죠. Z. 일본, 상남이인조라는 유명한 만화를 보면은 네. 홍련의 재판이 그런, 네. 홍련의 Z, 그런 이름들 때문에 아직도 그 Z 시리즈에 대한 맹신이 있죠. 그게 어떻게 지금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 오리지널 Z1, Z2 그런 것들은 40년 정도 된 바이크고요. 네. 그거에 바로 이게 뒤를 이어서 만들어진 Z750, 그러니까 제파 750, 제파 1100, 제파 400, 제파 550까지 네. 그런 애들이 그거에 이제 먼 손잡벌 되는 바이크들인데 그 바이크들도 이제 나온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만화책의 영향으로
거기에 열광하는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Z 시리즈가 이제 한동안 잠잠했다가 그 제다렉스라는 그런 정통 클래식 네이키드 형태로 나오다가 이제 제타렉스요? 예. 네. Z1000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스포츠 네이키드 컨셉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거에 이제 최신 버전이 나왔는데 이게 상당합니다. 이게. 네. 아니 이순수 기자 있잖아요. 모터사이클리스트. 월간 모터바이크. 네, 모터바이크 네. 이순수 편집장님이에요. 이순수 편집장의 그 페이스북 가보니까 아 이거 핫할 것 같다. 그게 사진 올라왔는데 진짜 섹시하더라고요. 네, 잘합니다. 그게. 네. 아 최근에 일본 메이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심심해졌다 이런 평판이 좀 있었는데 가와사키만큼은 그야말로 야심작을 계속 뽑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냥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네. 그런 거에 상관없이 니네는 그래 어려워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계속 바이크를 만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라는 가와사키는? 개념이죠. 그게 이제 모기업이 이게 괜찮은 회사기 때문에 가와사키 중공업이요? 예. 네. 일단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독립 스즈키는 스즈키 네. 모터컴퍼니고 혼다도 혼다 모터컴퍼니 네. 뭐 그런 개념인데 가와사키는 중공업이거든요. 가와사키 네. 인더스트리. 네.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뭐 기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불도저도 만들고 뭐 용광로도 만들고 용광로도 만들고 그런 굉장히 쇠로 만드는 거대한 쇠로 만드는 전문 그런 그룹인데 그 중에서 요만하게 레저 사업부가 있는 거죠. 레저 사업부. 예, 거기는 뭐 사업부예요? 예, 사업부예요. 사업부. 모터사이클 뭐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라 레저 그냥 사업부. 레저 사업부가 만드는 생산을 하는 아이템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게 제트스키와 모터사이클인 거죠. 아, 제트스키란 말 자체도 가와사키가 처음 만든 그렇죠. 거죠? 제트스키가 이제 물에서 갈 수 있는 1에서 뭐 4인용, 2인용 정도 되는 개인용 그런 놀이기구, 네. 물에서 놓을 수 있는 레저 기구로 만든 게 그 제트스키인데 그걸 이름을 가와사키가 제트스키라고 붙인 거예요. 네. 붙였더니 그게 이제 뭐 스테이플러처럼 호치게스처럼 이제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그렇구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부잣집 막내 아들이네. 그죠, 완전 막내 아들이죠. 네. 이렇게 너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냥 돈 필요하면 아빠가 한 달에 언제든지 얘기해. 2,000씩 꽂아주고 그다음에 유산도 상속해 줄 테니까 그렇죠. 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다 신나게 놀아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부럽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스쿠터를 안 만들어 왔거든요. 스쿠터는 이동수단으로 탄생했던 거고 그 이동수단인데 이제 뭐 레저도 즐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 약간 스포츠 뭐를 할 수 있는 스쿠터들이 나왔던 것 뿐인데 원래는 이동수단이죠. 그래서 가와사키는 레저 사업이기 때문에 레저기 때문에 스쿠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J300이라는 네. 스쿠터를 들고 나왔죠. 드디어 가와사키에서 스쿠터가 나온 겁니까? 예. 원래 그 전에는 가와사키의 이름을 달고 스쿠터가 팔린 적은 있었죠. 가와사키랑 스즈키랑 이제 뭐 그런 산업급지 합리화 그런 딜 같은 걸 해가지고요. 이제 서로 만든 것들을 공유하는 거죠. 네. 그 전까지 뭐 스즈키에서는 250cc 정도의 듀얼 바이크가 없었는데 마침 가와사키 디트래커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가와사키 공장에서 스즈키 도색을 입혀서 스즈키한테 갖다 주면 스즈키 매장에서 파는 네. 그리고 스즈키에서 만든 스쿠터를 가와사키 도색을 해가지고 스즈키한테 가와사키로 갖다 주면 가와사키 매장에서 스쿠터라고 파는 네. 그런 물물 교환은 있었지만 자체 개발을 했던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근데 또 이거는 지금까지 뭐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스쿠터 엔진이기 때문에 그 킴코라는 대만 브랜드의 네. 다운타운 300 이런 거에 들어갔던 300cc 엔진을 갖고 와가지고 예 그 모델을 토대로 재설계를 해가지고 네.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가와사키 최초의 스쿠터냐 아니냐 뭐 그런 뭐 말도 좀 있었는데요. 가와사키가 만든 제조를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파는 최초의 스쿠터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디자인은 못 봤는데 좀 멋있어 보이던가요? 별론가요? 평범합니다. 평범하군요. 제 눈에는 평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다운타운이라는 그런 네. 킹거 스쿠터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리고 그렇죠. 예, 굉장히 뭐 평가가 좋은 바이크긴 한데 그게 이제 아직은 그래도 대만 1위의 브랜드는 맞지만 일본제 브랜드에 비해서 내구성이나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군요. 만약에 예를 들면 국산 바이크가 새 차를 사가지고 1년 동안 아무 트러블이 없다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망가지기 시작한다 라고 봤을 때 대만 브랜드는 2년까진 가거든요. 네. 근데 일제는 4년 5년 가는 거죠. 그냥 믿고 타는 거죠 그냥. 그 신문수라고 예. 금요일 날 나오는 예. 가수 있어요. 대학가 불굴의 이제 명곡. 예. 그분이 이제 중국제 스쿠터를 타는데 예. 그 중국제 스쿠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이제
공중파 고발 프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앞브레이크가 기구가 저절로 인수분해가 된다. 내리막길에서. 그렇죠. 뭘 타시는지 알겠네요, 이게. 네, 뭘 타지 알겠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참 더 많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좋게 잘 즐겨야지 계속 다른 것들로 네. 이어지는데 안 좋은 기억이 더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잡아다가 다 불사질러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뭘 불사질까지. 자, 근데 하나 궁금한 게 그 가와사키는 현재 국내 정식 딜러가 있나요? 지금 들어와 있는 수입처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정식으로 뭐 AS도 받고 이런 게 다 가능한 건 거죠?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좀 미비한 가시적인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작년에 이미 런칭, 그러니까 수입처가 바뀐 거거든요. 네. 원래 가와사키 불도저나 그런 중장비를 수입하던 회사에서 네. 이제 그 레저 사업부도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 이쪽 시장을 모르니까 그냥 서울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몇 개의 큰 샵 같은 곳에다가 딜러권을 준 거죠.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다른 데들처럼 이렇게 정식 딜러, 네. 뭐 독립 매장 그런 운영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 GTR 1400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모델 정말 컨커스. 관심이 예. 있는데 컨커스. 예. 그 병행 수입만 있고 저희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참 아쉽더라고요, 그 모델이. 근데 또 그 병행 수입도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안 좋다고는 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병행 수입도 불법은 아니니까요. 네. 뭐 어떻게 뭐 잘못된 제품이 들어온 건 아니니까 병행 수입 제품이라도 꼭 타고 싶으시다면 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요? 하나 사주실래요? RT를 파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버스 타고 다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BMW 유럽 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BMW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BMW가 이번에 BMW는 항상 그 모터쇼마다 깜짝 놀랄 바이크들을 갖고 나오는데 이번에 R90, 네. 90라고 우리는 90주년 기념 모델의 이제 양산형 버전을 들고 나왔죠. 이게 정통 네이키드 타입이기도 하고 예전에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라고 부르는 거. 네. 바퀴 2개, 시트 하나 있고 엔진 헤드라이트는 달려있고. 동그랗고 예, 그 형태의 아주 원초적인. 그렇죠. 그 모델인데 정말 예쁘게 만들어놨거든요. 이거 내년 3월달에 이제 출시 예정으로 벌써 지금 국내 예약을 받고 있는데 네. 벌써 예약이 끝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약이 다 끝났다고요? 사진만 와. 보고도 판단하는 거죠. 예. 대단하다. 그 모델이 내년에 이제 요 몇 년 동안은 듀얼 퍼포스가 이제 가장 큰 인기였다면은 이제 네. 내후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크램블러 타입의 그런 네이키드 타입의 바이크가 아마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베스트셀러인 RT 모델, 1200 RT 모델, 수평대항 엔진을 채용한 RT 모델도 예. 그 모델 체인지가 많이 됐더라고요. 예, 풀 모델 체인지가 됐고요. 그게 이제 그 R1200GS처럼 순행 엔진. 더 이상 이제 공윤행 박스 엔진이 아닌 순행 박스 엔진을 장착한 새로운 RT가 등장했죠. 네. 그게 이제 그 전에 이제 4기통 엔진을 가진 6기통 엔진을 가진 그 투어러인 K1600GT 시리즈의 프론트 형상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거의 이제 패밀리 룩이 됐는데 네, 그렇죠. 일각에서는 그 수평대항 엔진 투어러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상실된 게 아니냐. 그렇죠. 예. 똑같이 생겨 보이니까. 예, 그런 게 좀 있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근데 정면에서 보면은 정말 그 KGT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네. 근데 정 옆모습을 보면 그 이전 모델 RT와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네.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뒷모습이나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그런 걸로 봐서 뭐 모델이 앉아있거나 그런 사진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또 K와는 좀 느낌이 다른 그냥 네. 패밀리 룩. 그러니까 BMW가 투어러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외형은 이렇게 갈 것이다. 네. 라는 게 이제 확실히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워요. 예, 좀 그 아쉽죠. 수평대항 엔진 모델만의 어떤 그 개성이 없어지고. 듬직함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그렇게 됐는데, 약간. 좀 아쉽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는데요. 참고로 이제 RT 모델은 바로 대한민국 경찰, 그렇죠. 예. 사용하고 있는 그 네. 모델이죠. 폴리스 바이크로. 예, 폴리스 바이크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하얀색 바탕에 파랑색, 노란색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본 관객들이 좋아해요. 건담 컬러라고. 예. 그래서 건담 컬러에 진짜 건담 무슨 모델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경찰 사이카 타시는 분들 그 동계용 네. 동계 복장이 푸른색이더라고요. 그렇죠. 바뀌었어요. 파란색의 흰 벨트에 흰색 헬멧 네.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예전에 정말 건담 파일럿들. 건담 파일럿. 예. 일본 관객들이 진짜 좋아해요. 이러면서 간다무다 이러면서. 하긴요. 그 일본의 경찰용 바이크는 그냥 흰색이죠. 네. 시로바이라고 하는. 네. 예.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자, 아무튼 재밌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짧게나마 베스파라든가 예. 유로 스쿠터 예. 이쪽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그리고 지금 베스파가 그 125cc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리는 LX 125 모델이 있었는데 네. 이 모델의 신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프리마베라라는 이름을 가진 건데 작년에 꽈란타세이라고 했던 946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네. 그거 굉장히 예뻤거든요. 근데 이거는 1000대 한정, 1000대 한정. 가격도 1000만 원. 우리나라에 10대, 근데 우리나라에 10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네. 예약은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운행되는 거는 본 적이 없지만, 이 꽈라타세이라는 기념 모델이거든요. 이게 네. 1946년에 처음 나왔다는 거기서 일자를 빼고 946, 그리고 꽈라타세이는 46이라는 이탈리아어인데, 그거랑 디자인이 거의 흡사한, 이제 양산형이 나온 거죠. 네. 그리고 프리마베라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베스파가 이름으로 썼던 건데, 그 모델에 그 예뻤던 그 모델을 다시 갖고 왔다. 네. 그런 의미인데. 참고로 정말 예쁩니다. 베스파가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과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팩이, 탔던 예, 그 탔던. 스쿠터죠. 예. 아, 참. 그 그거- 스쿠터를 타고 계시죠, 베스파를. 그거의 이제 신형 버전인 거죠. 네, 그러면 최영준 기자가 그레고리 팩? 그냥 아이스팩. 예, 아이스팩이 낫겠네요. 핫팩, 찜질팩. 핫팩. 예. 자, 핫팩 최영준 예. 기자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베스파 얘기 좀 예, 해주시죠. 그렇게 베스파가 이번에 요게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연비라든지 그리고 뭐 베스파의 고질병이라고 부르는 고질병이라고도 부르고 베스파만의 매력이라고도 부르는 네. 독특한 그 몸짓이 있거든요. 이렇게 휘청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좀 잡히지 않았을까? 아, 저 그 느낌 정말 싫어해요. 제 입장에서. 항상 느끼고 있죠. 네. 샥샥. 예. 살랑살랑, 낭창낭창하게 나가죠, 예. 오토바이가. 예. 낭창낭창. 코너에서 좌우로 비틀어지는 느낌. 네.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게 좋아하시는 분에겐 좋겠습니다만은 또 그게 안 맞는 분한테 좀 별로잖아요. 절대 추천할 네. 수 없죠. 예. 지금 내가 좋아님께서 게시판에 자전거도 못 타는데 계속 듣고 있으니까 모터사이클을 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해주셨는데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지금 모터사이클 타는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자전거를 굉장히 열심히 타다가 나는 언덕을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데 유유히 자신을 추월해가는 네. 50cc 스쿠터에 분노를 느껴서 분노를 느껴서. 저건 도대체 뭔데 날 추월하는 거야 라고 해서 타봤더니 편하네. 내가 지금까지 왜 페달질을 하고 있었지? 라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예. 네. 편한 것도 있고요. 모터사이클도 안전 운전하시면서 보호장구 착용하시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교통수단이자 또 레저 스포츠니까 그렇죠. 너무 이렇게 편협한 시각으로 아니면 기존의 어떤 편견에 가득 찬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좀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모터톡 최영준 기자와 함께 무려 1시간 동안 특집으로 해봤고요. 특집이에요, 특집. 기분 좋으시죠? 신난다. 예. 네, 신나시죠? 신나요. 다음에도 이렇게 할까요? 그러시죠. 자, 하여튼 스쿠터 앤 스타일의 최영준 기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된 한 주의 8분 능선, 아니 9분 능선을 넘어가는 길목에서 2시간을 함께한 인파이팅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다 왔습니다. 다들 아시죠? 남은 하루 인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인파이팅의 감성 타임, 신문수의 불굴의 명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 아시아의 고 들려드릴게요. 1, 2, 3, 파이어!